안녕하세요. 입원생 탈모 주치의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탈모 증상의 자가진단법이 궁금합니다. 빠지면 걷잡을 수 없이 빠지는데 전조 증상이 궁금합니다. 탈모의 전조 증상은 헤어스타일이 옛날만큼 잘 안 나와요. 옛날에는 금방 세팅하고 이제 외출을 하셨다면 탈모가 생기고 일단 탈모의 전조 증상으로는 머리가 갑자기 옛날처럼 잘 안 서고 스타일 할 때도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이런 게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머리카락이 조금 그 볼륨감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일단 머리가 빠지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건 굉장히 좀 공포스럽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잘 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천천히 진행되는 분들, 그리고 그냥 얇아져서 이건 탈모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꽤 오랜 시간 지나고 그럼 자각이 되게 늦어요. 왜냐면 천천히 우리가 늙는 것도 어느 하루아침에 팍싹 늙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 2, 3년 전을 돌아보면은 내가 이렇게 젊었었나? 하는 때가 있죠. 그것처럼 탈모도 본인도 모르게 한 2, 3년 전에 사실 보면은 갑자기 숱이 이게 많아 보인다던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탈모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헤어스타일이 옛날처럼 잘 안 나온다 할 때가 일단 제일 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시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샴푸할 때 또는 드라이할 때 머리카락 양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조금 많이 보인다 싶으면 어떤 특정 드라이 할 때, 샴푸할 때 두 개를 합쳐도 좋고요. 그래서 머리카락의 숫자라든가 그 어떤 볼륨 같은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그거의 변화량을 보는 거죠. 그게 일단은 두 번째 해보실 자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이 꽤 많이 된다. 샴푸할 때는 하루에 70개에서 100개까지를 정상량으로 보거든요. 70개에서 100개 정도가 빠지고 70개에서 100개 정도가 새로 나는 거예요. 머리가 10만 개 정도로 봅니다. 7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은 매일매일 이제 우리가 빠지고 나고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빠지는 양이 많아지면 나는 게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머리카락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머리카락 개수를 이렇게 샴푸하시거나 드라이 할 때 모아서 체크해 보시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좀 의심이 되시면 의심이 되는 탈모 부위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확하게 똑같은 조명과 똑같은 각도에서, 사실 창이 없는 곳이 좋겠죠. 창이 없어야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조도에서 찍을 수가 있을 테니까 화장실 같이 조명이 없는 곳에서 일정한 각도, 예를 들어 정수리면 정수리 정확하게 같은 각도와 같은 방향으로 찍을 수 있게 연습을 좀 하셔서 그 사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도, 육안으로 봤을 때도 변할 정도면은 그거는 탈모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나중에 애매할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그 자료들을 보여주시면 좀 더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셀프 사진들을 조금 찍어보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샴푸 개발하셨지 않습니까? 네. 샴푸 개발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탈모 치료하는 의사라서 탈모 샴푸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탈모 샴푸를 써도 사실 괜찮아요. 그게 사실 제 딸 때문에 만든 샴푸인데, 제 딸이 이제 소아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성조숙증 위험군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환경 호르몬 같은 거에 노출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또 마침 소아과 선생님이 저랑 굉장히 절친한 분이라 그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저랑 하다가 이런 샴푸라든가 이런 거 생각보다 노출이 많이 된다. 샴푸나 비누 같은 게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환경 호르몬 노출되는 좋은 계기가 되니 그거를 줄여보도록 하자. 제가 이제 환경 호르몬이 생기지 않게 하는 성분들을 찾아서 샴푸들을 검색해 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성분 샴푸들이 잘 안 나와서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고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리고 만들었을 때도 사실 이거 그냥 우리만 쓰고 말자 했어요. 그래서 한 100개, 200개 정도만 만들려고 해서 그냥 저희 딸만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조금씩 입소문이 나서 요새는 좀 많이 팔리고는 있어요. 제가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많이 팔리고 있어서, 조금 내심 뿌듯해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만든 것은 어린이용입니다. 초등학생, 그러니까 티네이저 중에서도 사실 이제 고등학생들쯤 되면 이제 성인용을 써도 크게 무방한데,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 요 정도의 좀 약간의 큰 어린이, 키즈 샴푸는 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사실 요 정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참 이제 그 호르몬에 노출될 나이죠. 그러니까 호르몬 변화가 심한 나이. 그래서 성조숙증이라든 게 생기면은 굉장히 좀 키 성장이라든가 이런 거 요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샴푸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샴푸는 사실은 저나 제 와이프는 쓰고 있어요. 그냥 그게 세정력은 좋은데 그게 왜냐, 애기들용으로 만든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애기들한테 이거 임산부나 아니면 애기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극이 적게 만든 건데 세정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세정력은 좋은데 자극이 적으니까 저희는 사실은 되게 어떻게 하다 이걸 우리가 만들었지? 솔직히 이런 생각으로 쓰고 있어요. 히트를 안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 해도 좋은데, 그래서 저하고 저희 와이프나 제 지인들은 사실 이 샴푸를 어른들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모발이식용으로 우리 환자분들한테 쓸까라고 모발이식 후 자극이 적게 필요하니까요. 그냥 해볼 생각했다가, 근데 이게 타겟이 어쨌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모발이식용으로 쓰면 오히려 초점이 좀 흐려질 것 같아서 제가 권유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쓰셔도 됩니다. 되게 좋습니다. 오늘은 탈모 증상과 자가 진단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탈모를 자가 진단하는 법 3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샴푸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샴푸법과 드라이 하는 법도 한번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시간 될 때 설명 같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번 생의 탈모 주치의 김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